내년 말에 미국에서 대선이 열립니다.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 정부, 정보기관, 언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트럼프가 무사히 재선에 통과할 것이냐,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궁금하시죠?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태우면서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는 지금 초반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초반전입니다. 초반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위험한 신호가 잡히기도 합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잡히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을 보려면은 좀 알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랑 너무 다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대선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간접 선거라고 해도 미국같이 독특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째, 미국은 각 정당에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경선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트럼프 경우는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선 과정 이런 게 다 생략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입니다. 프라이머리는 미국 국민 아무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민주당 후보를 뽑는 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거의 확정됐으니까 빼고 민주당이 지금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프라이머리를 선택한 국민 아무나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가 33개 주에서 일어나고 당원만 참여하는 데가 코커스라고 하는데 코커스가 17개 주에서 열립니다. 누가 될까요? 여기서 후보가 나와야 그 다음에 트럼프랑 붙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선거 초반에 대충 알아요. 지금 벌써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후보가 대충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대충 눈에 잡혀요. 물론 이것도 역전대가 뒤집힐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제일 잘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각 주마다 대의원을 전부 선정해가지고 이 대의원들이 결국은 후보를 뽑습니다. 대의원 숫자가 공화당에는 2,472명, 민주당은 4,132명, 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선언 대의원과 비선언 대의원이 또 나뉩니다. 선언 대의원은 나는 누구를 찍겠다 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입니다. 비선언 대의원은 누구를 찍을지 몰라요. 이를테면 각 당에 있는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각 당 전국위원회 당 고위직 인사, 전 현직 대통령 등 이 사람들은 비선언 대의원입니다. 누구를 찍을지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 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주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대선 본선이 시작됩니다. 단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므로 공화당 후보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선거를 합니다. 우리처럼 직접 선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를테면 투표 행결과 미국인들은 51% 이상이 A당을 찍었는데 선거인단 숫자에서 B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은 상하원 국회의원 의석 총수를 기본으로 총 535명의 선거인단을 뽑게 되고 여기에 콜롬비아 특구 워싱턴주에서 3명 돼가지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요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270명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선거인단 270명만 어떻게든 확보하면 됩니다. 그게 미국 선거입니다. 각 주 선거인단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상하원 의원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서 메모드급 선거구가 있어요.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한 군데를 먹어버리면 55개를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27대 25 이런 게 없어요. 성자 독식 제도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55명의 선거인단이 한쪽만 지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누가 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게 되죠. 55표가 한꺼번에 확보된 겁니다. 그 중에 뭐 캘리포니아의 내부에서 51대 49로 경합을 벌였다 해서 그 49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51% 먹은 쪽이 싹 다 55석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55명이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는 어느 주가 어디를 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몇 프로 차이라도 이기는 주가 밀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상위 11개 주 있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여기만 먹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희한하죠.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선택한 후보는 A인데 선거인단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 후보가 선출된 후보가 B라면 B가 대통령이에요. 지난 선거에서도 힐러리가 득표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숫자에서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의 숫자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 전체의 여론 또는 전체의 투표 가지고 대통령 결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무관합니다. 선거인단 숫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여론조사 소개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아까 그 대형주에 들어갑니다. 인구가 많은 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29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270명 확보하면 된다 그랬죠. 그 중에 29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꺼번에 29표가 확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예요. 그런데 여기가 50대 50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50.0%, 50.0%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50.0, 조 바이든 50.0.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은 조 바이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슬리피 조라고 합니다. 멍청한 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멍청한 조, 슬리피 조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은 16일에서 19일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란히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22일 어제 발표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50.0, 50.0 이래 나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속이 좀 탑니다. 조 바이든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 바이든은 아직 민주당 경선 통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지금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아까 제가 그런 제목을 달 수가 있었던 거죠. 위험이 감지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있어요. 이 러스트 벨트가 어디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네요. 러스트 벨트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중무역, 미중 무역전쟁 이게 미국 안에서의 지지율은 어떠냐 하면요. 미국 안에서의 지지율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25%가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건드려 버린 겁니다. 소비재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특히 오데호 주변에는 농토가 많고 농민이 많습니다. 이 농민들은 당장 중국으로 팔아먹던 그 어마무시한 곡식이 수출길이 막혀버렸잖아요.
이게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트럼프는 이거 사서 못 사는 나라에 나눠준다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질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뜨끔뜨끔하죠. 이래서 지지율이 지금 안 좋습니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찬성률은 39%, 반대는 53%. 많이 안 좋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고 물어보면 또 전체 응답자의 71%가 경제 상황이 아주 좋다고 대답합니다. 아주 좋다거나 좋다. 굉장한 이율배반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의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 하는 것은. 이것을 트럼프가 잘 활용해서 지지율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데호 주변의 러스트 산업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반대가 56%로 찬성 41%를 눌러버렸습니다. 15% 차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트럼프한테는 거대한 숙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비재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신발부터 옷부터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경제는 좋아졌는데 이 관세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중적으로 마음이 변하겠죠.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런 현상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진영에서 빨리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숙제죠. 그게 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나타난 현상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라스트 벨트가 어디냐면은 이 위성사진을 가져왔는데 오데호라고 하죠. 미국에 있는 5개의 큰 호수. 이게 담소입니다. 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농업과 공업지대가 많겠죠. 특히 옛날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 중심지였잖아요. 이 라스트 벨트에 주가 몇 개 정도 걸쳐 있냐면은 미시간, 인디아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주까지 위스콘신주도 일부 걸쳐 있고 일리노이도 일부 걸쳐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 주는 제법 많이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지역입니다. 2016년 트럼프의 승리를 결정지은 러스트 벨트의 민심 변화는 일단 선거 초반인 점을 고려할 때 발빠른 전략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민심이 변했거든요.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바로 그 주들의 민심이 살짝 지금 돌아간 겁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무역전쟁은 미국의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하는, 미국의 패권을 보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먹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유권자나 또는 직접 이런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유권자들한테는 이미 반발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국익의 백년지 대계다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가 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궁금합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당연히 2016년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더 힐지에서도 또 트럼프 거부 추세가 확산되는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에서 폭스뉴스 하면 친트럼프 계열의 언론이죠. 폭스뉴스와 퀴니피엑 대학 등 지난 한 달 사이 실시된 4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시는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 또는 찍을 것 같지 않다가 50%를 넘었습니다. 트럼프를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8%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재 영향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우습게 넘어갈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장 최근 폭스뉴스 조사의 경우 아마도 혹은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54%가 나왔습니다. 이건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조사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 수행 능력 평가도 긍정 43, 부정 53.6. 부정이 높죠. 트럼프로서는 재선의 암초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은 저렇게 세게 벌여놨는데 미국 국민들이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고 넘어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여론조사했습니다. 미국인 중 41%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겠다. 41%입니다. 요거는 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조사한 겁니다. 주 가리지 않고 조사했더니 41%.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것은 그보다 7%가 높은 48%였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대선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엮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엮입니다. 낙태 뭐 이런 거 다 걸립니다. 싹 다 걸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쪽으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타날지 지금 점치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암초는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현직 대통령한테는 이런 암초가 불거집니다. 왜냐? 미국은 4년 중임제잖아요. 4년하고 4년 더 하잖아요. 요 4년 가지고 야권이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물어뜯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중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임이 되지만 재선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험난한 말과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깨끗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에 막간의 코미디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웃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이었기던 거예요. 이게 시동은 누가 걸었냐면 바이든이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 하고 내질러 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북한이 탁 이걸 물었습니다. 바이든이 감히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다. 바이든으로 말하자면 여성들에 대한 저속한 언행과 생각 없이 내뱉는 막말로 하여 미국 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자라면서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수와 함께 지나친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고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것도 정식으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바이든을 물어들었습니다. 트럼프 기분은 어떨까요? 이걸 또 분석을 해봅니다. 북한은 아울러서 영어 논평을 또 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대학 시절 논문 표절로 F 학점을 받았다. 논문을 표절하면은 그 벌칙이 F 학점입니다. 미국에서. F 학점을 받은 점과 1988년 영국 정치인의 연설문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 점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언론의 조소를 받았던 점 등을 조목조목 꺼내서 공격했습니다. 누가? 북한이. 그래서 지금 요 장면 있죠? 요 장면이 딱 잡아서 트럼프가 트위터 칠 때마다 슬리피 조라고 합니다. 슬리피가 뭡니까? 꾸벅꾸벅 조는 그런 영어기도 하고 또는 멍청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영어 단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가 놀려먹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로 북한이 비판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네요. 미국 언론들이 재밌잖아요. 싹 보도를 다 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자 조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논평을 또 냅니다. 바이든 캠프의 앤드류 베이츠 신속 대응국장은 20일 어제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평양의 살인적 사람을 죽이는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가치와 이익 쪽에 쭉 서 있던 바이든의 기록을 감안하면 북한이
트럼프가 계속 백악관에 머물러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꼬아놨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그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박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외신이죠.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비난 논평은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논평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민타로 오바 전 미 국무부 한일 담당관은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마도 초기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앞으로 가져다 줄 이득이 미래의 잠재적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계산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재선될 줄 알고 북한이 미리 아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럴까요?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라도 말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변수, 2016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샤이 트럼프입니다. 즉 여론조사에는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지만 실제로 찍을 때는 트럼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선 향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샤이 트럼프가 많이 숨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는 월스트리트가 있죠. 이 돈 좀 있는, 돈 가지고 노는 사람들, 월스트리트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70%, 10명 중에 7명. 월스트리트의 전문 기관 투자가 14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했습니다. 주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좀 더 많이 내다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중요하게 감안해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문제가 없죠. 미국의 대선은 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반, 2년 가까이 갑니다. 100주짜리, 1년이 52주라고 할 때 100주짜리 장편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장편 드라마가 시작된 초반입니다. 미국의 여론은 또 수시로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거의 매주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여러분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언론, 정보기관, 정부에서도 수시로 체크합니다. 이것 또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예측 방송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트럼프는 재선에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또는 바이든이 당선될 수도 있다. 어느 쪽에 가능성을 더 두십니까? 물론 개인적 성향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입니다. 100%.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드라마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미리 결론을 알면 그 드라마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100주짜리 장편 드라마가 지금 한 4, 5편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점점 더 갈수록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